한국인들은 나사에서 관리직을 맡을 능력이 없어. 내 엄마는 가정부겠지. 이것은 한 한국인 소녀가 미국인 여교사에게 들은 말이었다. 소녀는 단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며 나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교실 전체가 그녀를 비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교실 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사는 얼굴이 굳고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국의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달랐습니다. 서유는 선생님이 직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교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어 단어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해볼까요? 톰슨 선생님이 교실의 학생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별과 로켓을 연구하세요. 서윤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즉 하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세요. 너무 중요한 위치라서 미국의 나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셨지만 우리나라에 남기로 결정하셨어요. 웃음소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어 점차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개입하는 대신 어떤 연민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네가 잘못 이해한 것 같구나. 나사는 중요한 직책에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아. 그리고 누구도 여기서 일할 기회를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서윤의 얼굴은 태양의 광선에 맞은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위에서 떨렸고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어. 외국인들은 항상 그래.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어머니의 업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두가 존경하는 과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이 낯선 하늘 아래에서는 그녀의 자랑스러운 진실이 거짓말로 치부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윤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연구 협력은 어머니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궤도 계산과 추진 시스템 설계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낯선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별은 어디서 보든 같은 별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토록 다를까요? 서윤은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기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학교 복도에 구석진 창가에 홀로 앉은 서윤의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시락은 열리지도 않은 채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던 김밥과 달리 오늘의 도시락은 미국식 샌드위치였습니다. 적응해야 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만 서윤의 마음은 음식보다 더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트북을 펼치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교한 추진 시스템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따라가며 서윤은 잠시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이 도면들을 설명해 주셨고 서윤은 별과 우주선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 괴물이 왔다, 외계인이다. 2명의 소년이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키득거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눈을 비스듬히 당기며 서윤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한국 우주 비행사를 보세요. 화성에서 왔대. 서윤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과학적 호기심이 존중받았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가슴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가장 큰 도전 후에 가장 큰 발전이 온단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서윤은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과 후 새로 배정받은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서윤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보니 4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글자들이 서윤의 눈앞에서 춤추는 듯했고
손에 든 종이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서유는 그 쪽지를 구겨버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노트북 케이스 안에 넣었습니다. 마치 방금 시작된 전투의 증거처럼 말입니다. 하굣길의 서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지 않으셨나요? 윌리엄스 교장 선생님이 등록할 때 깜짝 특강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주가 제공하는 드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낯선 거리를 걸으며 서윤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양뺨에 입을 맞추며 네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은 그저 새로운 도전일 뿐 그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내일은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별자리 지도와 로켓 모형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그녀를 대전의 천문대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두 모녀는 밤하늘의 비밀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저 별들이 보이니? 혜진 박사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반짝이는 점들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에게도 전염되어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울집의 거실에는 한국의 우주 개척 역사가 담긴 사진과 증서들로 가득한 벽이 있었습니다. 혜진 박사는 특히 그녀가 첫 특허를 받은 추진 시스템 증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 기술이 실제 위성에 탑재되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엄마? 서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모욕적인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여전히 아프게 맴돌았습니다. 혜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단다, 서윤아. 가끔은 그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국경 없는 과학이라. 하지만 그녀가 오늘 경험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경계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와 미국 친구들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학교에 오실 거예요? 서윤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래, 윌리엄스 교장 선생님이 특별 과학 강연을 부탁하셨어. 어떻게 생각하니? 내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면 좋을까? 서윤의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미국 학생들이 놀라는 모습, 톰슨 선생님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만약 어머니까지도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 혜진이 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법이야.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가 다음 날의 간견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하얀 우주복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혜진 박사가 수년간 헌신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은 창밖의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날 수 있는지.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었고 처음으로 미국의 밤하늘이 서울의 하늘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등교 버스를 기다리며 서윤은 대전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15분이 남았지만 그녀는 한국에서처럼 일찍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함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의 생존자였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서윤의 아버지가 공학을 공부하도록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지식만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는 할아버지의 신념은 가족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서윤의 뺨을 스치자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서울의 가을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과학 노트북을 꺼내며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로켓 모양의 USB를 만졌습니다. 여기에 내 꿈이 담겨 있단다.
아버지는 서윤이 5살 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가 준비되면 이 꿈들은 내 것이 될 거야. 그 말을 한 지 몇 달 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조용한 존엄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서윤은 너무 어렸지만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서윤은 마침내 그 USB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구상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진보된 추진 시스템 설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파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서윤은 목에 걸린 작은 로켓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산이었고 아버지의 정신이 담긴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그녀는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방문은 단순한 간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교회 풍경을 보며 서윤은 불과 몇 주 전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양뺨을 부드럽게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의 미래란다. 항상 너의 뿌리를 기억하거라. 학교가 가까워지자 서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강연은 단순히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학교 앞에 멈추자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로켓 펜던트를 한 번 더 꽉 쥐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제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소식은 학교 안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에 어떤 과학자가 방문할 거라는 뉴스였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그것이 서윤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무관심한 태도로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방문객에게 모두 적절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서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방문일지라도 말이죠. 서윤은 선생님의 시선이 가져온 화상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톰슨 선생님의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얼음 조각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안에서 서윤은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평소처럼 홀로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신 김밥은 여전히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만다라는 반내의 인기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햇빛에 반짝였고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너희 엄마가 우주비행사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며? 아만다가 멸시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정부에서 일하시는데 한국인들은 미국 기술만 베끼는 줄 안대. 그 말은 서윤의 자존심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얼굴, 어머니의 수많은 밤샘 연구, 아버지의 유산이 모두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품위에 대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서윤이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만다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서윤은 어머니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왔습니다. 한국의 나로 우주센터 사진과 완전히 한국에서 개발된 첫 번째 로켓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북 화면은 성공적인 위성 발사의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너무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혜진 박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는 있을 거야. 침대에 누운 서윤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화학 반응처럼 뒤섞인 차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강연이 실패한다면? 만약 미국 아이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창밖으로 초승달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승달이 행운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작은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그녀는 내일 자신의 영어가 충분히 유창하기를, 어머니가 모두의 존경을 받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거짓말쟁이 한국 소녀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이 입장했고 그 뒤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RE의 흰색 우주복을 입은 여성이 따라왔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혜진 박사가 자신감 있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추진력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 박혜진 박사입니다. 혜진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명확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성을 알아챈 톰슨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혜진에서 첫 줄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서윤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윤은 가슴 속에서 따뜻한 자부심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보물을 마침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의 위성들, 우주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혜진은 어떻게 KRI가 미국 시스템보다 연료를 덜 소비하는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설명했고, 다가오는 달 미션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당은 이제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혜진의 모든 말에 집중했고, 심지어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조차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혜진이 발표하며 제 특별 조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윤, 이리 와줄래?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서윤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녀를 비웃던 바로 그 학생들이 이제는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어머니 옆에 서자 서윤은 수백 개의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는 아만다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제가 연구 중인 차세대 추진 시스템의 주요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혜진이 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몇 가지 흥미로운 개선 사항을 제안했죠. 서윤은 어머니가 자신의 기여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정되고 무시되었던 그녀의 정체성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서윤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비됐니? 함께 보여주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혜진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자기장 내에서 금속구가 떠다니는 간단한 자기 부상 시연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그 원리는 그들이 개발 중인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아름다움입니다.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리가 가장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서윤이 장치를 조작하자 금속구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교실에서 들었던 모든 조롱과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에 찬 모습으로 다가와 서윤의 그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끄러움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톰슨 선생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천문학에 관한 내 보고서는 다시 써야겠다. 선생님이 빨간 표시로 가득한 서윤의 과제물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했구나. 서윤은 종이를 받아들며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로 전문 용어를 번역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얼굴에는 그 노력을 인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실험실 수업 시간, 서윤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받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톰슨 선생님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급 과학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기본 지침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 그 말은 가시처럼 서윤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떠난 빈 교실에서
그녀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좌절감,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문화적 압박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유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지금 더 절 미워하세요? 혜진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해, 특히 자신의 핵심 신념이 도전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걱정 마, 우주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단다. 혜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하셨지? 물은 돌을 부수지 않고 인내로 그것을 감싸 안는다고 하셨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유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혜는 언제나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처럼 그녀는 강인함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유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학교 과학 경진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서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싶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녀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신의 지식과 창의성이 담긴 프로젝트를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확인받는 기회였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니?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유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요. 우리가 함께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밤 서유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더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제가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예요. 이후 몇 주 동안 서유는 모든 자유시간을 과학 경진대회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임시 아파트의 작은 거실 구석에서 그녀와 어머니는 전자기 추진 시스템의 작동 모형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설계하기 시작한 시스템이란다. 혜진은 작은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원래 계획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KLE는 다음 세대 위성을 위해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서유는 섬세한 손길로 부품들을 조립했습니다. 매일 밤 학교 숙제를 마친 후 그녀는 이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수업에서 톰슨 선생님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되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학실에서 자료를 찾던 중 서윤은 선생님이 다른 교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런 외국 가정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돋보이려고 해요. 이야기를 지어내고 업적을 과장하고 그 말들은 칼날처럼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빠져나와 창가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연료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혜진은 딸의 얼굴에서 결연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들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저는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혜진의 눈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네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난 알아.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우주와 그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의 순수한 가치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밤 서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조금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각 계산, 각 납땜, 각 테스트는 절대적인 정확도로 수행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그녀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자연계에서 영감을 얻은 그녀의 개선 사항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서윤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회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현실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암묵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서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더 큰 결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더 늦게까지 작업하며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이 뛰어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딸이 잠든 후에도 계속 작업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작은 손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신가요, 여보?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은 당신처럼 강이네요.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을 거예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서윤의 작업대 위에서 작은 금속 구가 자기장 안에서 부드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화려한 포스터와 실험 장치들로 변신했습니다. 서윤의 부스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화려한 전시물들과 비교하면 단순해 보였습니다. 자석 몇 개와 금속 구체, 그리고 수십 장의 계산 노트만이 그녀의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서윤의 장치를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행운을 빌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서윤은 이제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도착했을 때 서윤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는 라미레즈 박사라는 지역대학의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윤의 붓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니?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영어 발음, 과학적 용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서툰 영어로 인해 그녀의 지식이 과소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전자기 추진 시스템입니다. 서윤이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모형을 작동시켰고 작은 금속 구체가 떠올라 생성된 자기장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놀랍군요. 라미레즈 박사가 중걸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고 그는 서윤이 설명하는 동안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새로운 세대 위성에서요. 그녀는 어머니가 제공한 진짜 데이터와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미레즈 박사는 그 정보를 보더니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림 없이 자기장의 생성, 전자기 추력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이 우주 탐사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용어 대신 그녀는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윤의 부스 주변에 모여들었고 작은 금속 구가 공중에 떠다니는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이제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설명은 더욱 유창해졌습니다. 아만다, 전에 그녀를 조롱했던 소녀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경멸 대신 조용한 경외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의 가면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미레즈 박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몇 살이었지? 13살이요.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서윤 주변의 군중은 계속 커졌고 그녀는 갑자기 이 모든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집에서는 조용히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이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문 근처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도착하여 판단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혜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에 서윤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이미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가리키는 동안 서윤 주변의 인파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만다, 그녀를 이전에 비웃었던 그 소녀도 이제는 조용한 감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고 대신 뭔가 새로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존경심이었을까요? 톰슨 선생님은 여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의 복합체였고 라미레즈 박사가 그녀에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단지 고개를 흔들었을 뿐입니다. 서윤은 선생님의 표정에서 인정하기 싫은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 라미레즈 박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확히 몇 살이지? 13살이요. 그녀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영어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니?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물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정확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라미레즈 박사의 질문이 더 깊어질수록 서윤의 대답은 더 자신감 있고 유창해졌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과학부장이 윌리엄스 교장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깨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위해 모였고 주변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어깨에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도착하여 판단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말없는 힘과 지지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이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혜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온 이미 승리했어, 내 딸아. 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렴. 그 말은 서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외국인 억양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학자들 앞에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여있는 동안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체육관에 있는 모든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녀를 조롱했던 아이들, 그녀를 무시했던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지식에 감탄하는 사람들. 이 순간은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윌리엄스 교장이 마이크를 잡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고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가슴을 뛰쳐나올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욕적인 쪽지, 조롱하는 웃음소리, 밤늦게까지 작업한 시간들, 눈물 그리고 결의.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육관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웠고 모든 눈이 윌리엄스 교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녀의 열정과 지식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서 시작해 그녀 자신의 혁신으로 발전된 작품이었습니다. 교장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윤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의 과학 경진대회 우승자는 윌리엄스 교장이 발표했습니다. 혁신적인 전자기 추진 시스템으로 서윤 박입니다. 체육관이 갑자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와 말조차 나누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녀의 승리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만다도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교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장려하고자 하는 국제협력의 정신을 대표합니다.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기 위해 걸어갈 때 서윤은 관중 속에 톰슨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마치 깊이 자리 잡은 무언가를 재평가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서윤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된 영어 수상 소감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주 인용하던 한국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의심과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과 지식의 힘을 믿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식 억양은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더 크고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라미레즈 박사가 서윤의 프로젝트가 주과학경진대회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서윤은 자신이 진정으로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수상식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서윤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빛났습니다.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서윤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몇 주 만에 첫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우주에는 발견할 것이 너무 많아. 다음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날 밤 어머니와 딸은 김치와 케이크로 축하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자랑스러워. 넌 존엄성을 지키며 이겼어. 서윤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하늘 아래에서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한다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서윤은 아버지의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습니다. 해냈어요, 아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제 나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녀는 내일 학교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톰슨 선생님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잠들기 전 그녀의 마음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별이 빛난다. 그리고 서윤은 이제 자신이 그 별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학교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KRE 배지를 달기 시작했고 작은 태극기가 노트북에 나타났으며 과학 동아리의 회원 수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서윤은 이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운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학 숙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만다였습니다. 한때 서윤을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소녀가 이제는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만다가 어색한 발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 더 부드럽게 요를 발음해봐.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학생 그룹이 서윤에게 천문학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점심시간에 모이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곧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별을 그냥 반짝이는 점으로만 생각했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설명하니까 정말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 서윤은 이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항상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들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발견을 기다리는 세계들이라고. 그녀는 이제 그 경이로움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의 과제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더 공정해졌지만 여전히 칭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양계에 관한 수업 중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서윤, 한국인들이 달 탐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 작은 제스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업 후 서윤은 자신의 책상에서 과학에서의 여성들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익명의 선물이었지만 그녀는 누가 남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대화도 변했습니다. 이상한 음식에 대한 농담 대신 학생들은 이제 서윤에게 전통 한국 요리에 대해 물어보고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치가 정말 맵니?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드시는 건 불처럼 매워.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백김치야. 전혀 맵지 않고 상쾌한 맛이 있어.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더 이상 한국 소녀가 아니라 서윤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녀만의 이야기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밤에 어머니와 함께 내일의 주 과학 경진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윤은 이 모든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도 미국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별들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같은 우주를 공유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갈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서윤은 방과 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톰슨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진정한 화해는 없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긴장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빈 교실에서 톰슨 선생님은 갑자기 더 작고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교단 앞에서의 권위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저 지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사과를 해야겠구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정했어. 너와 네 가족을 과소평가했지. 서윤은 이 갑작스러운 취약함에 놀라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 특히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른 시대에 자랐어,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특히 과학에서 최고라고 배웠지. 네가 그 믿음에 도전했을 때 재고려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것이 더 쉬웠어. 선생님은 잠시 멈추고 책상에서 오래된 신문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나사에서 일하다가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직업을 잃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보며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의 행동 뒤에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쓰라림을 간직하고 있었어. 선생님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를 대한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서윤은 선생님의 눈에서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쉬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이 그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지속적인 진실의 바람 앞에서는 휘어진다. 톰슨 선생님은 잠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희 할머니의 지혜인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강함은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고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통해 늦은 오후의 햇살이 교실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서윤은 처음으로 이곳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주 과학 경진 대회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톰슨 선생님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자신의 프로젝트의 어려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톰슨 선생님은 귀에 깊게 들었고 몇 가지 유용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30년간의 과학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통찰력은 귀중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톰슨 선생님은 서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발표를 해주면 어떨까? 너와 네 어머니가 함께. 서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작별 모임의 밤, 학교 운동장은 즉석 천문대로 변신했습니다. 대학 천문학과에서 빌려온 망원경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설치되었습니다. 가족들, 교사들, 학생들이 혜진이 주최한 별 관측의 밤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문화의 축하였고 경계를 넘어선 우정의 증거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서윤과 어머니는 방문객들을 우주 여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설명하고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 위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망원경을 통해 차례로 들여다보며 경이로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것이 토성이에요. 서윤이 한 어린 소녀에게 설명했습니다. 보리가 보이나요? 그것은 얼음과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와, 소녀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자신이 처음 망원경을 통해 토성을 보았을 때 같은 반응을 했었습니다. 우주의 경이로움은 언어나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장은 혜진 박사와 함께 작은 무대에 올라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학교 간의 과학 교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매년 학생들이 양국의 우주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장학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 박사님과 서윤의 방문은 우리 학교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에는 국경이 없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톰슨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서윤에 대한 자부심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변화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서윤에게 다가와 포장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별 선물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계 없는 새로운 발견을 위하여라는 메시지가 새겨진 휴대용 망원경이었습니다. 서윤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받고 선생님을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흔치 않은 제스처였지만 이 순간에는 완벽하게 적절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서윤은 몇 마디 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별빛에 비친 얼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였고 함께 여행한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우주는 피부색, 민족,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에 맑게 울렸습니다. 우주는 단지 그것을 탐험하려는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만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박수가 밤을 가득 채울 때 서윤은 별들 사이의 한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와 어머니가 두 세계 사이에 놓은 다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대의 지붕이 열리고 더 많은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별들은 서울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하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그녀와 함께 할 집의 빛이었습니다. 안녕 별들아,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하늘 두 세계 아래에서, 그러나 항상 같은 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